자, 그러면 이제 ATP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아까 그래서 산소가 있는 환경이나 산소가 없는 환경이나 우리는 ATP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끔 우리 몸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TP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다시 설명에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다시 결론으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괜찮아. 예. 자, 결정 요소, 합성 장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딱 요거야.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요거라는 거죠. ATP를 어떻게 합성하는지. ATP라는 그 귀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 물질,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산소가 없이도 만들어지는 과정, 산소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과정 두 가지로 있어요. 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산소가 없이도 만들어지는 과정의 첫 번째는 ATP PCR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인원질 과정이죠. 인원질 과정. ATP PC라고만 해도 되고 ATP PCR, 크레아틴, 포스포 크레아틴의 을 이렇게 줄인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인원질 과정이다. 영어가 싫어요? 그러면 그냥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인원질 과정이다. 뭐 인이라는 거죠. 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ATP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가장 빠른, 가장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ATP를 만들어내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먼저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해당 과정이죠. 당을 분해한다는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해요. 이거죠. 어디서? 세포질에서. 얘는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세포질 그 자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먹었던 그 흑당 라떼, 그 당이에요. 그 당. 그 당을 가지고 그것을 해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아, 내가 먹었던 그 당에 뭐가 들어있다? 에너지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 과정을 씁니다. 예. 무슨 과정이나 이름도 쉬워요. 유산소니까 유산소성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이 동네로 가고 언제 이 동네로 가서 ATP를 만들 것이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 결정 요소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결정 요소는 바로 운동 강도입니다. 아,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교재에 다 있어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이해와 암기. 자, 운동 강도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운동 강도예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동네로 가고 ATP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동네로 가고 이 동네로 가는 거예요. 운동 강도가 높아요. 아주 빠른 시간에 고강도, 초고강도의 운동으로 ATP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조금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바빠요. 하라는 때는 해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유 있네요. 우리는 여유 있게 ATP를 좀 많이 만들래요. 라고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거는 바로 유산소성 과정으로 ATP를 만드는 거지요. 자, 운동 강도에 따라서 뭐가 또 결정되냐면요. 운동 지속 시간이 결정돼요. 운동 강도가 높아버리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운동 강도가 낮아지면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irst는 뭐야? 운동 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강도가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운동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강도가 결정 요소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운동 지속 시간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원질로 갈래, 해당으로 할래, 유산소로 갈래, 어떻게든 ATP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라는 거죠. 예, 그 환경에 적합하게. 그러면 ATP PCR이라는 이 방법으로 ATP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근데 이거는 제일 간단해. 자, 일단 우리는 재료만 찾으면 돼, 재료. 자, 빵집에 갔어요. 제가 초코스콘을 전에 사러 갔는데, 초코스콘.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 초코스콘 사러 갔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른 스콘, 호두 스콘은 있는데, 다른 거는 있는데, 플레이는 있는데, 초코스콘이 없네? 그 뭐예요? 주인이, 초코스콘이 왜 없어요? 그랬더니,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저는 또 생략이 생각났네요. 재료가 떨어지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재료가 없어요. 이 재료는 뭐냐? 인원질 과정을 돌리는 재료는 무엇이냐? 바로 이 귀한 재료는 이
PCR이라는 거예요.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거죠. 자,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이 재료로 우리는 ATP를 만들 거예요. 예, 우리들은 다 외치는 구호가 있어. ATP를 만들자, ATP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PCR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ATP를 어떻게 만드느냐? 얘가 재료야, 얘가 재료. 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과정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PCR이 분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크레아틴이라는 것과 PI로 분해돼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네, 뭔가 분해될 때 에너지가 나와요. 네, 에너지를 집어넣어주면 다시 합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재료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것, 크레아틴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 우리 근육에, 신장에 이런 때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즉 고기 있죠?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우리 몸에 크레아틴이 많이 저장돼요. 네,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힘을 낼 때 막 크레아틴 보충제도 먹고 그러는 거죠. 거기 인이 붙은 거죠.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 때 이 과정이 동원돼요. 이 과정. 크레아틴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크레아틴과 PI는 이제 여러분들 I는 이제 무기 인산을 의미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 기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는 올건이라는 어떤 기관이 없고 그냥 돌아다니는 홀로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그냥 PI를 의미해요. 그래서 PI로 해도 되고 그냥 P로 해도 돼요. 크레아틴 과 PI, 무기 인산으로 분해가 될 때 나오는 이 에너지로요. 뭘 하느냐? 놀고 있던 ADP와 PI를 척허덕 결합시켜 줍니다. 이 에너지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TP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뻥 만들어지죠. 약 0.7 ATP 정도가 만들어져요. 한 개 조금 안 되는 거죠. 0.7 ATP를 만들어져요. 얘는 100m 초고강도 운동, 단시간 운동 이런 거죠. 문제에서 뭐 역도를 예를 든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뭐 전력질주 이런 용어를 많이 써. 전력질주. 고강도의 전력질주, 80m 전력질주, 50m 전력질주, 즉 한 10초 내외의 운동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 과정으로 ATP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PC를 분해해서 PC는 어디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근육에 있다고. 근세포 자체에 있는 얘를 가지고 근육에서 ATP를 만드니까 빨라요. 내 몸에 있는 내 근육에 있는 그 근육에 있는 크레아틴 분해해가지고 ATP를 만드는 거니까 근육에서 근육으로이니까 엄청 빨라요. 빠를 수 있어. 근데 너무 빨라서 좋은데 단점은 이게 가능한 게 약 10초라는 거죠. 약 10초. 약 10초 정도만 지나면 10초 정도가 지나면 재료가 없어요. 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재료는 고갈됩니다.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저장 물질은 우리 몸에 소량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서는 오래 또는 많이 ATP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역도 으악 했어. 하고 또 역도 계속 그 힘 못 내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포스포크레아틴이 다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금방 떨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해당 과정 얘기할게요. 그럼 끝이야. 자, 10초 안에 끝나는 운동들 얘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있다. 그 야구할 때 도루 이런 거 있죠. 야구 확 눈치를 보다가 뛰어 말아 할 때 어떻게 총알같이 튀어나가야 되죠. 안 그러면 아웃이죠. 그런 것들도 ATP PCR 시스템을 가지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내서 달려갔던 것이었죠. 그다음에 해당 과정 볼게요. 해당 과정은 이 당을 분해한다라고 했어요. 주 재료는 뭐냐? 여기도 재료 알기야. 이거는 지금 재료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재료가 탄수화물이죠. 주로가 아니라 only. 무산소성 해당 과정의 그 재료는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의 흡수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을 이렇게 밥이잖아. 흰밥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아주 깊게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되어 있다? 포도당이 있다라는 거죠. 포도당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포도당 덩어리죠. 결국 포도당이지. 포도당이 이렇게 막 뭉쳐져 있는 큰 덩어리가 빵, 그치? 그게 곧 탄수화물이었죠. 이 탄수화물이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해당은 자 포도당이 결국에는 두 개의 새로운 용어 피루부산이라는 두 개의 피루부산이라는 것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피루부산 일단 갑니다. 자,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고 결국
산소가 부족해서 젖산이 되는 과정이에요. 간단하죠? 자, 해당 우리가 휴먼 퍼포먼스나 그쵸, 운동생리학 책들을 보면 이 과정이 10개 정도로 엄청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복잡한 구성을 제가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 시험에 맞게 간단하게 줄이면, 탄수화물, 포도당이 2개의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고 결국 2개의 젖산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2개의 ATP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생성됐고, 여기서는 이것이 분해되는 과정에 의해서 효소의 작용으로 2개의 ATP가 형성이 됩니다. 2개의 ATP. 조금 더 머리 굴려서 2개의 NADH라는 놈도 여기서 생깁니다. 아, 해당은 투투투구나. 해당 2글자죠? 2개의 ATP 나왔죠? 2개의 NADH가 나옵니다. 자, 해당 2개의 ATP, 2개의 NADH, 2개의 피루부산. 투투투야. 해당은. 그래서 탄수화물이, 즉 포도당이 2개의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고 요 놈이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젖산으로 빠지는 과정이 바로 해당이다. 해당이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요. 이 자세한 설명은 제가 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유산소성 과정 먼저 정리하면은 유산소성 과정의 재료는 좀 많아요.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도 이용이 되지요. 근데 단백질 자체가 ATP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당으로 전환을 해서, 변신을 해서 이 과정으로 쓰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단백질은 임용 20년 사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뺐습니다. 네. 자, 탄수화물, 포도당. 포도당이라는 그 흡수 단위가 있죠. 가장 작은 단위. 탄수화물을 쪼개고 또 계속 주는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우린 포도당으로 ATP를 만들 것이고, 지방은 쪼개면 어떻게 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지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유리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엮여져 있고,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의 흡수 단위들이 이제 이용돼서 ATP를 만드는 거죠. 네. 탄수화물이라는 것은요,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포도당이 유산소성 과정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 그 장소는 일단 미토콘드리아고요. 시험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유산소성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어떻게, 세포질에서 이 과정까지는 와요. 근데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여기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젖산이 된 거고요. 산소가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산화 효소도 많고. 그래서 유산소성 과정으로 ATP를 만드는데, 이때는 여기까지는 똑같아. 즉 다시 해볼게요. 포도당이 2개의 피루부산, 초성포도산이라고도 책에 나와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2개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고, 젖산이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또 새로운 용어 나오죠. 아세틸 조효소 또는 코A, 생리학에서 코엔자임 하면은 조효소란 뜻이에요. 네, 효소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조효소, 조수야, 하여튼 조수 도와주는 거야. 아세틸에 코에이라는 효소가 붙어가지고 아세틸 코에이가 됐어요. 자, 아세틸 코에이가 되면 그 다음에는 크랩스 회로라는 것이 돌고요. 크랩스 회로가 돌고 그 다음에 전달계라는 것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자, 다 처음 본다. 그냥 저런 애들이 있구나 라고 뭔가 명칭이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이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자, 탄수화물이 2개의 피루부산으로 되고, 산소가 많으니까 젖산이 안 되고 아세틸 코에이로 변신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벌어지는 일. 여기까지는 세포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면은 아세틸 코에이로 전환이 되고, 크랩스 회로를 거쳐서 전자전달계에 들어가죠. 네, 여기서 ATP를 많이 만들어내요. 한 32개 정도 만들어내요. 38개 아니던가요? 라고 하시는 우리 재수, 삼수 형님들, 누님들 있죠. 이제 교과 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교과 개정이 예전에는, 그쵸. 우리 임용에도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야. 38개. 맞아요. 했는데 바뀌었어. 바뀐 걸로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32개로.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어요. 과학책에서 다 걸러서 바꿨어. 그래서 32개로 갑니다. 자,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유리지방산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 뒤에는 똑같아. 뒤에는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지방산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 베타 산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라니까 뚱뚱한 이 베타 연상시켜서 지방은 베타 산화를 거쳐서 어떻게 된다? 똑같아. 아세틸 조효소 CoA로 변신되고 얘가 그랩스 회로를 거치고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얘는 뭐 130개에서 148개, 150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안 썼네. 지방은. 자, 어쨌든 요게 큰 틀입니다. 큰 틀이고 여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표가 딱 생각이 나면은 이제 문제 없겠죠. 자, 그래요. 요거를 정리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15페이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요거죠. 15페이지에 쫙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아까 했듯이 빈칸으로 아니면 손으로 가리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으로 가서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5페이지 갈게요. 에너지 대사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에너지 대사에서 탄수화물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탄수화물은 구성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포도당 C가 탄소거든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되어 있는 놈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치? 탄소, 수소, 산소로 붙어 있죠? 네, 탄소. 자, 포도당이 탄소가 6개네. 그치? 포도당 탄소 6개.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너무 커.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너무 커.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는 과정들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탄소 6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면은 뭐가 나와? 육탄당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육각형 뭐 그림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탄소 6개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 책 보시다가 이해 안 될까봐. 육탄당, 포도당. 자, 결국에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되어 있죠. 흡수단위. 최종 분해산물은 포도당이고. 그리고 주요 에너지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많이 먹는데 지금 에너지로 다 쓰이는 거 뭐야? 주로 탄수화물을 쓰면서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내 몸에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네, 늘 이렇게 에너지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다. 자, 내가 살을 빼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해요. 근데 살을 뺀다는 것은 내 몸에 체지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이 안 제거돼요. 라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건 왜 그래? 운동할 때 주로 탄수화물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먼저 탄수화물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이 태워지기 때문에 살짝 운동에서는 맨날 탄수화물만 소비되고 지방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야? 지방을 연소시키려면 장시간으로 끌고 가야 지방이 드디어 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탄수화물은 먼저 동원되는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자, 특징은 간이나 근육에 요놈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이 저장된 장소가 간과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간과 근육에는 일정량의 탄수화물이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되는 형태가 뭐다? 글리코겐이다라고 했죠. 글리코겐. 자, 단백질은요, 알아야 될 거는 뭐다? 몸을 구성한다라는 거야. 몸을 구성한다. 그래서 단지 했을 때 탄수화물과 지방이 먼저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되고 얘는 주로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해요. 네, 머리카락, 발가락, 손톱, 뭐 혈액, 세포들 이런 것들을 구성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얘 역할이 몸의 구성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로 동원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이제 가장 많은 열량을 발생하고 세포막을 구성하지요. 인지질, 이중층, 그러죠?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이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얘는 저장 형태가 뭐다? 저장 형태가 지방은 중성 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죠. 중성지방.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알아야 이제 뒷 얘기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언급했어요. 중성지방. 그래서 중성지방을 이제 가위질 자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방산과 뭐로? 글리세롤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고 이 지방산을 가지고 우리는 ATP를 만들 것이고 당연히 지방은 산소가 있어야 분해가 되고 ATP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행해지겠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지방산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 것이고 산소가 필요하겠지.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얘는 우리 몸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써먹어. 그래서 글리세롤은 간으로 가가지고요. 얘가 어떻게 변신된다? 슉 들어와서 당으로 신생됩니다. 당 신생 과정으로 당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한 당을 이제 보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중성지방 얘기까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아셨으면은 2012년도 기출문제는 간단히 보고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알면 되냐면은 탄수화물은 이 정도는 알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뭐래요? 필수 에너지원, 주된 에너지원이라는 것. 그리고 근육과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식이섬유소의 성분 역할을 합니다. 그쵸? 식이섬유소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뭐 그래놀라 뭐 아니면 시리얼 이런 걸 보면 식이섬유소 이렇게 되어 있죠. 걔네들이 곡물이잖아. 근데 그 곡물의 한 형태, 즉 탄수화물의 한 형태가 식이섬유소예요. 식이섬유소는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한 형태가 포도당도 있고 뭐 그쵸? 여러분들 알지? 젖당, 과당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식이섬유소라는 것도 하나의 탄수화물의 한 종류이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소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 있고 물에 안 녹는 불용성이 있어요. 물에 안 녹는 불용성 같은 경우는 콩과 잡곡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이제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우리 장에서 물에 섞이지 않고 어떻게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소의 성분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번을 보시면 지방은 세포막, 신경섬유, 필수 구성 성분 맞고요. 체열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소의 이 정도는 알아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단백질은요. 신진대사 조절에 필수적인 것은 좀 부담스럽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필수적이진 않죠.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것을 도와주죠. 왜냐?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그 호르몬이라든지 또 효소, 항체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진대사 조절을 한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요한 거지. 하지만 신진대사에 필수적이고 필수 아미노산 합성에 기여하면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은 뭐다? 비타민이죠. 비타민입니다. 틀렸고 그래서 라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이 주어져. 비타민이 아니고 비타민 X 얘는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뭐다? 성장. 체조직의 성장, 세포의 성장 유지 이용되고 혈액 삼투압을 유지하며 삼염기 평형을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한다. 네, 완충제 역할로 단백질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마번을 보시면 무기질은 효소의 구성 성분, 골격 형성에 관여, 신경, 근육 활동을 보조한다는 건 맞죠. 보조하여 인체 작용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무기질은 인체의 한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죠. 무기질의 대표적인 게 뭐야? 뼈, 그쵸? 뼈, 칼슘, 칼륨 이런 거죠. 그래서 세포 기능에 근데 필수예요. 우리 몸에 4%밖에 안 되지만 세포 기능이 반드시 필수하고 식사를 통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우유 먹고 멸치 먹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량 필요한 것들은 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이고 우리 몸에 조금 필요한 거 뭐 아연, 뭐 철분, 구리, 요오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어쨌든 무기질은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는 또 그리고 효소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그쵸? 인체 작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는 기본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짚어갔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 ATP 나오죠.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할 거야. 아까 했던 것들 계속 반복할 거니까 계속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ATP가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애고 아데노신에 인이 3개가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얘는 불완전한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마이너스. 우리 몸은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가 흐르지. 마이너스가가 있고 플러스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는데 얘는 음이온이라고 그랬죠. 음이야. 음인데 마이너스끼리 밀어내죠. 얘네들이 열심히 밀어낼 거야. 그러나 강력한 에너지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불안해. 그렇지만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근데 여기가
잘라지는 그 명령을 내리면 얘네들은 잘라지면서 그쵸. 마이너스끼리 붙여져 있던 것들이 이 힘을 여러분들 자석 가지고 이렇게 붙여. 그럼 얘 밀어내지. 그래서 손 딱 넣으면 어떻게 돼? 뿅. 지들끼리 밀어내죠. 그럼 반발력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예, 끊어지면서. 예, 그래서 세 개가 두 개와 하나로 잘라지면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생명활동,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 재생이라든지 물질 이동, 세포 간의 물질 이동, 그러니까 포도당이 내 세포로 들어온 것도 이동이죠. 예. CO2가 나가는 것도 이동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생명활동, 성장, 세포의 성장, 또 근수축, 정신활동 이런 것들에 이용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ATP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름은 아데노신 3인산이요. 인체의 에너지 저장 형태이요. 또 소비 형태이다 라는 거지요. 예,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먹어서 ATP를 만든다라는 내용이야. 먹었을 때 음식물 탄단지와 산소를 같이 먹고 우리 몸이 소화를 거쳐서 온몸 조직으로 세포에 그 먹었던 영양소들이 이제 운반이 되는 거지. 운반이 되는데 어디까지 운반이 된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까지. 그러니까 유산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산소를 같이 먹었다며. 산소까지 먹은 상태. 영양소와 산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남는 건 이산화탄소와 물을 남기면서 우리가 원하던 ATP를 만들어냅니다. 예,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유산소성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최종 부산물은 무엇입니까? 해서 CO2와 물이요라는 것도 기출된 바가 있지요. 네. 그래서 최종 그 부산물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노란색 표를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죠. ATP 생성 체계는 세 가지다. 인원질, 해당, 유산소 이렇게 되어 있고 결정 요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 강도, 운동 시간이고 생성 장소는 무산소일 경우에는 세포질, 유산소일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원질 과정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설명을 할 건데 이걸 이제 자, 잘 들으시오.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 번 여러분도 그려보세요. 저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리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먹어서. 그치? 일단은 이렇게 또 하나 그려볼게요. 탄단지를 먹었어. 탄단지를 먹고, 그치? 뭐 산소도 먹고 할 거야. 근데 먹고. 그래서 ATP를 만들고, 그건데. 자, 일단 세포. 이렇게 세포다. 세포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한번 그려볼게요. 미토콘드리아 나오시오.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내부가 있고요.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죠. 근데 여기 안에를 뭐라고 부르느냐? 기질이라고 불러요. 기질이라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기질이라고 얘기하지. 기본적인 물질이다라고 그래서. 네, 맞아요. 그것도 기질이고요. 이 안은 바탕이다라고 해서 기질이에요. 매트릭스. 그래서 기질이에요. 그 기질하고 요 기질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 안을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치? 사건이 일어나고 이쪽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크게 그린 거야. 자, ATP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필요한 재료, 가장 빠른 것부터 얘기할게요. 강도가 기준이다. 고강도로 운동했어요. 가장 빠르게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했어요. 그때 어떻게 만들어진다? 첫 번째, 인원질 가정해서 ATP를 만들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PCR을 가지고요. 이 이름에 다 들어있죠. PCR을 가지고 ATP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치? PCR이 뭐다? 재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지금 어디야? 지금 여기 세포질이지. 세포질, 요거 세포막, 그치?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가장 빠른 과정.
ATP PCR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든다? 이 재료인 PCR을 분해해서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ADP와 PI를 차커닥 결합시켜서요. ATP를 만든다. 빠르죠? 예, 지금 이 우리 인체에서 이 정도의 과정은 되게 단단한 화학 반응이에요. 간단한 화학 반응. 그래서 빨라. 얘의 특징은 뭐다? 빠른 생성, 그러나 신속한 고갈이야. 빨리 만들어지지만 신속한 고갈. 몇 초 간다고 그랬습니까? 이 시스템으로는 10달랑 10초밖에는 못 가. 그래서 10초가 지나면 얘가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재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는 더 이상 ATP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쵸? 자, 산소 없이 가능한 방법. 그래서 무산소성 방법으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끝. 이게 끝이고. 두 번째. 자, 여기 세포질인 건 알겠지?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혈관을 그려볼게요. 이 안에 피가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먹은 게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다 간에 간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간. 그래서 여기 간도 그려볼게요. 간, 리버. 자, 간이 있네요. 간에 아까 뭐가 저장되어 있다? 글리코겐으로 이렇게 덩어리채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것이냐? 이 글루코스 이꼴 포도당 같은 말이에요. 예, 글루코스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씩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포도 색깔이 없네. 보라색이.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여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글루코스의 여행을 이제 우리는 공부할 거야. 자, 여기 엄마, 아빠 뭐 다 모여서 살았어.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 뭉쳐 있었어. 주먹밥, 뭐 포도송이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뭉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글리코겐이다라고 저장 형태가 이제 글리코겐이다라고 명칭을 부르죠. 이 글리코겐이 분해가 돼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여기 당이 모자른 거야. 당이 모자랄 때. 아니면은 이 근세포가 열심히 운동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해. 그랬으면 어떻게?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돼야 돼. 그랬을 때 이 과정, 여기 뭉쳐있죠? 뭉쳐있는데 거기서 하나 똑 떨어질 때 뭐가 작용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에 효소들이 관여를 합니다. 효소. 그래서 글리코겐이 어떻게? 지금 뭐가 됐어? 글루코스. 혈중 글루코스로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 도와주는 효소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여기 효소 이름이 가인산 분해 효소예요. 글씨가 가인산 분해 효소. 이거 뭐야? 인제 가 이런 거죠. 너 이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이제 뭐 같이 썼던 애가 가에서 가인산 분해 효소. 이제 갔어. 이제 가가지고 글루코스가 여행을 가려는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좀 있죠. 여행을 가는데 아까 들어왔던 산소들도 이렇게 돌아다닐 것이고, 물론 산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돼 있을 수도 있고, 산소들도 돌아다닐 것이고, 또 이쪽에는 또 지방 조직의 지방이 물론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중성지방의 형태로 있던 것들도 분해돼서 돌아다닐 거야. 중성지방은 어떻게 된다? 분해되면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라고 했어요.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을 가지고 ATP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방산을 가지고 ATP를 만들, 이게 재료네. 그치? 유산소성 과정. 그래서 지방산도 돌아다닐 것이고, 돌아다니는 지방산을 유리지방산이라고 해요. 예, 유리지방산. 그리고 글루코스도 돌아다니고 이랬을 거예요. 자, 이제 글루코스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봅시다. 이 글루코스가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글루코스가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과정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글루코스가 여기 어디야? 세포질입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글루코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포질에서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쪼개져야 돼.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쪼개져. 글루코스가 아까 뭐야? 탄소 6개가 엮인 거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너무 덩어리가 커요. 세포 입장에서는.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오기에는 너무 커. 그래서 피로부산이라는 것은 탄소 3개가 된 거거든요. 자른 거야. 과정이 있어.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네. 알면 좋겠지만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루코스가 2개의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산소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치? 무산소성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빠진다? 젖산으로 빠진다. 이게 해당 과정이죠. 요게 해당 과정. 요게 해당 과정. 요게 해당 과정. 이때 글루코스가 피로부산으로 될 때 이 속도를 조절해주는 효소가 있어요. 지금 효소 계속 있어요. 효소 이름이 PFK라는 또 효소가 있어요. 인산과당 효소예요. 인산과당 효소. 포스포프록토키나제라는 인산과당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이 속도를 조절해요. 이 PFK가 활발하면 이게 엄청 빨리 돌아간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활성도가 떨어지면은 이 과정이 이제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조절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또 여기 젖산입니다. 젖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산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이 산성화됩니다. 산성화가 되면은 이 PFK라는 효소의 활성이 자동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예. 얘는 약알칼리성 환경에서 활발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젖산이 많이 쌓이면은 이 과정이 나중에는 안 돌게 됩니다. 좋은 거죠. 예. 이 과정이 계속 돌아봐. 그럼 젖산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젖산이 많아지면 알아서 이 PFK라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우리는 계속 운동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해당은 무산소성 과정이고, 글루코스가 세포질에서 2개의 피로부산이 되고 젖산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뭐 나온다? 아까 얘기했듯이 2개의 ATP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2개의 ATP.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얻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얻어진 거죠. 네, 그래서 해당에서는 2개의 ATP, 2개의 NADH. 2개의 ATP, 2개의 NADH. NADH는 무엇이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일단 무산소성 과정에서는 이 인원질 과정과 해당 과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산소성 과정 볼게요. 유산소성 과정. 유산소성 과정. 노란색으로 갑니다. 자, 유산소성 과정은 여기까지는 똑같지. 글루코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오고 2개의 피로부산까지 된 건 똑같아. 근데 이 환경에서 여기 산소가 없었지. 그게 젖산된 거고, 산소가 있으면은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 피로부산이 어떻게 된다? 미토콘드리아로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와. 그러면은 피로부산이 폭파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피로부산이 폭파가 돼요. 코에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폭파돼서 뭐가 되느냐? 아세틸 코A가 되죠. 네. 그래서 아세틸 코A. 자, 아까 얘기했듯이 글루코스의 여행이라고 했어요. 여기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엄마 이제 나 멋진 ATP가 돼서 돌아올게 하고 이제 작별을 고하고 이제 여행을 떠난 거죠. 여행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산전수전은 겪는단 말이야. 뭐 폭파되고 내 것도 막 부셔지고, 그쵸? 내 교만한 것도 부셔지고 등등. 그래서 결국 아세틸 코에이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스토리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엔 지금 글루코스가 이렇게 계속 변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 코에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서, 이 기질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에서 회로를 만납니다. 회로. 그래서 회로를 한 바퀴 돌아요. 이 회로의 이름의 명칭이 한스 크랩스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자기 이름 붙인 거죠. 크랩스 회로라는 것을 발명해가지고요. 회로. 노벨 생리학상을 그래서 받아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회로가 돌고 있다라는 거죠. 회로가 돌고 있어.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도는 회로를 복잡하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집중하시고. 자, 아세틸 코에이가 여기 회로의 끝에 있는 옥살로, 이거를 명칭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책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딱 걸려있어, 이 문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옥살로 아세트산과 만나가지고요. 옥살로 아세틴과 아세틸 코에이가 만나서 시트르산이라는
시트르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시트르산. 얘가 그래서 첫 번째 생성물이야. 첫 번째 생성물. 근데 여러분들 또 첫째 아들은 뭐예요? 좀 귀하죠? 첫째 아들, 만약에 뭐, 광식이, 광희, 광수, 이렇게 아들이 셋이야. 그러면 엄마를 뭐라고 불러? 광식이 엄마, 이렇게 부르죠. 예, 맞아요. 광식이 엄마, 이렇게 부를 거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첫째 생성물,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불러요. 예.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 크랩스 회로 또는 TCA 회로라고 나온 책도 있어요.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 편한 걸로 쓰세요. 근데 임용에서는 크랩스 회로로 주로 언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크랩스 회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첫째 번째 생성물은 시트르산이다. 자, 다음에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라는 게 나와요.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숙신산, 푸마르산, 말산 이런 생성물들이, 이런 산화물들이 펑펑펑펑 만들어져요. 예. 이것을 만들어지면서 발생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얘네들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해. 뭐가 나오느냐? 수소네들이 나오고요. 수소. 그 다음에 수소 커플인애가 있어요. 수소가 있는 곳엔 전자가 다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수소가 있는 부분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둘은 커플이야. 커플. 그래서 전자도 발생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소와 전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온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크랩스 회로에서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그 뒤에서 우리가 그 원하는 뭐가? ATP가 하나 뻥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만들어졌네요. 그쵸?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두 개 만들어지고, 여기 0.7이라고 했지.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한 개의 ATP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 이 크랩스 회로에서 수소 전자들을 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내막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죠. 예,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무슨 사건? 전자 전달계죠. 예, 전자 전달계. 전자가 막 전달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수소와 전자를 이쪽으로 운반해주는 버스가 필요하죠. 예, 버스가 필요해. 그 버스가 바로 뭐다? NAD 버스와 FAD 버스예요. 예. 여기서 생긴 수소를 운반해야 돼. 운반해주는 효소예요. 효소. 도와주는 거죠. 운반 버스, 운반체. 여기다 이렇게 수소를 태우네. 여기 수소를 태워. 두 개 태우고. 태워가지고 어디 간다? 전자전달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전달계. 전달계 들어가가지고, 이 수소를 내려놓지요. 수소를 여기다 다시 주는 거야. 얘는 그냥 버스야. 그러면은 전자전달계에 수소를 이렇게 막 내려놓지. 수소를 내려놓으면 얘네들은 버스가 비죠. 빈 버스가 돼서 다시 크랩스 회로 쪽으로 가는 거야. 가서 다시 또 수소 태우고 전자 태우고 내막 쪽으로 가서 전자전달계를 거치는 거죠. 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까지 볼 거는 뭐냐면 크랩스 회로까지야. 크랩스 회로까지. 자, 정리. 글루코스가 혈액을 타고 온 글루코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왔어요. 예. 세포 속으로 훅 들어와 가지고는 역시 필요하니까 들어왔겠죠. 예.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당 과정을 거친다. 글루코스가 두 개의 피르 부산이 되고 산소가 없으면 젖산으로 되면서 해당 과정은 끝. 해당 과정은 이꼴 그래서 젖산 과정이라고도 부르죠. 해당은 젖산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해당 과정이 활발해요. 그 말은 뭐야? 젖산이 많이 생겨요 라는 거죠. 해당의 재료가 뭐야? 탄수화물이죠. 이것도 탄수화물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해당이 활발해요. 젖산이 많이 생겨요. 곧 피로해져요. 그렇죠? 운송 더 이상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젖산이 많이 생성되는 환경 요인이 어떨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젖산이 많이 생성되는 환경은 첫 번째, 산소 부족해야 되죠. 산소가 없는 환경이죠. 얘는 무산소니까. 무산소성 환경에 생기는 최종 무산물이니까 산소는 적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한 해당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얘가 많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듣기만 해보세요. 속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아주 강한 수축 속도를 자랑하고 강한 힘을 내는 근육이에요. 근섬유. 근세포에는 두 종류가 있죠. 예, 지근과 속근. 그 중에 속근은 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빠른 수축을 자랑하는 그러한 근세포, 근섬유에 해당합니다. 이 속근의 비율이 높을수록 젖산은 많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 안에서 이 과정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젖산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발달되어 있는데 젖산을 제거하는 그 비율이 낮을 때,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젖산은 많이 생기죠. 네. 이 정도도 이것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들으면서 동시 암기. 자, 그렇죠. 젖산은 산소가 나타나면 젖산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기는 게 젖산이에요. 예. 그래서 산소가 적은 환경, 자, 해당 과정의 결과물이니까 해당의 활발, 속근에서 일어나는 일, 젖산, 해당 과정이 잘 돌아가는 근육, 속근, 그쵸? 같이 가죠. 속근 섬유가 지배적일 때 젖산은 많이 생길 것이고요. 속근으로 막 운동을 많이 해. 그러면 젖산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거 비율, 인체에서 젖산을 제거하는 시스템의 그 가동이 잘 안 될 때, 젖산은 많이 생기게 되죠. 네. 자. 젖산이 생기는 요인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젖산 얘기 좀 더 할게요. 젖산이 어떻게 제거되느냐. 우리 몸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 젖산이 있죠. 젖산이 여기 쌓이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얘를 제거하려는 완충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자체적으로도 해결하려는 과정이 일어나지만 한 2, 3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요. 얘가 혈액으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젖산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젖산이 이제 돌아다니는 이걸 뭐라 그래? 혈중 젖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중 젖산 농도를 측정하자 우리가. 그래서 이 젖산이 혈액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젖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젖산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젖산이 어떻게 된다? 산소가 공급이 돼.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어. 펑펑 들어온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피로부산으로 역주행합니다. 예. 피로부산으로 돼가지고 얘가 다시 이렇게 아세틸코웨이로 이 과정으로 인해서 뭐다? 젖산이 제거됩니다. 젖산 산화라고 부르죠. 젖산이 상소가 많을 경우에 피로부산으로 되고 아세틸코웨이가 돼서 크렙스회로 거치고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예. 물과 CO2를 만들어내면서 즉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젖산이 물과 CO2를 만들면서 ATP를 만들어내지. 젖산이 뭐 됐어? 에너지 생성의 공급원이 돼버렸죠. 예, 그 젖산 없어진 거야. 젖산 없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없어진다. 이게 1번. 젖산이 피로부산으로 조건은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예, 여기는 산소가 없는 것이고 이 산소가 없어야 생성된 젖산이 피로부산이 되고 아세틸코웨이 크렙스회로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제거하는 방법. 이거는 한마디로 젖산 산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젖산 산화. 그리고 혈액에 방출된 젖산은 어떻게 되시냐? 자, 여기서 생긴 젖산이요.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근육으로 갑니다. 예. 그 근조직으로 가는 거야. 제가 심장을 그렸죠. 우리 몸에서 산소가 풍부하고 엄청나게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자랑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심장과 같이 대표적인 예예요. 심장과 같이 산소 공급이 풍부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곳으로 얘가 딱 가버리면은 산화가 일어나 버려요. 예. 그래서 이 동네에서 생긴 젖산이 이 심장 동네에 와가지고 산화가 되죠. 그래서 동네와 동네를 왔다 갔다 거리는 버스를 무슨 버스? 셔틀버스라고 하죠. 셔틀버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젖산 셔틀이라고 부르죠. 젖산 셔틀. 이 개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아직 시험에 문제는 안 나왔는데 젖산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젖산 셔틀의 개념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젖산이 혈액에 흘러나왔고 얘가 유산소성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근. 그래서 아까는 속근이었죠. 수축 속도가 빠르고 해당 과정이 활발해지는 것은 속근.
수축 속도가 느리고 산화 과정이 활발한 것은 지근이에요. 지근. 지근. 속근과 지근은 근육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 지근에서 이 젖산이 어떻게 된다?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젖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생긴 젖산이 심장 동네 같이 산소가 많은 곳으로 가가지고 젖산이 사라지는 방법. 젖산 셔틀 방법으로 젖산은 산화가 되죠. 자, 이 방법으로 젖산 한번 산화되고 피로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 자체 근육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혈액으로 흘러나와가지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젖산 제거하는 방법. 또 혈액을 타고 다른 동네에 가긴 가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갑니다. 간. 이 젖산이 어디로 간다? 혈액을 타고. 이 젖산이 어디로 가는 거야?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 간으로 가가지고 당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된 거야? 젖산이 당으로 되는 거야. 그럼 젖산 없어진 거죠. 예, 이것을 뭐라고 그래? 당신생과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육에서 생긴 젖산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거를 또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코리라고 해요. 코리.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코리 사이클. 이것을 코리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이클은 뭐야? 순환이죠. 순환. 보세요. 근육에서 생긴 젖산이 혈액으로 나와서 혈액에서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 간으로 가서 당으로 변신해. 당으로 변신해서 많으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겠죠. 필요하면 또 떨어져 나오겠죠. 떨어져 나와서 다시 어디로 오게 됐어? 다시 근육으로 오겠지. 이게 돌고니까 회로예요. 회로. 코리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죠. 코리 부부가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또 받으셨어요. 노벨상을. 우리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머리를 쓰셨겠어. 다시 코리 사이클. 기출된 바가 있어요. 또 기출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의까지도 정확하게 분명히 아셔야 돼. 젖산, 근육에서 생긴 젖산이 혈액으로 나와서 그 혈액으로 나온 젖산이 어디로 가? 간에 가서 당으로, 당신생 과정을 거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요.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서 필요시 다시 근육으로 공급되는 과정. 근육으로 이용되는 거. 이것이 바로 젖산 제거 방법이고 코리사이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이 계속 젖산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예, 젖산은 쌓이지만 제거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 몸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젖산으로 병이 나거나 죽진 않죠. 산도가 계속 올라가진 않죠. 예. 그래서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서 계속 젖산이 생기겠죠. 계속 젖산 생기는데 계속 없어진단 말이야. 젖산 셔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산화, 아니면 간에 가가지고 당으로의 변신, 이렇게 해가지고 젖산이 사사사삭 없어진다라는 거죠. 젖산 제거 방법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교재 보면서 다 정리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그림이 복잡하지만 이해되시나요? 예. 다시 정리를 하면, 글루코스가 이제 여행을 할 거다. 여행의 목적은 ATP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무산소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오면은 유산소다. 그리고 글루코스는 들어와서, 글루코스는,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전환이 되고 두 개의 ATP를 만들고 두 개의 NADH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따 전자전달계 때 요놈이 필요해. NADH 버스, 두 개의 NADH 버스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전자전달계에 가서 얘가 에너지 ATP를 많이 만들어낼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전자전달계에서 필요한 놈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무산소성에 끝나면 얘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지만 유산소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 유산소로 가겠다 하면은 NADH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글루코스 해당 정리할게요. 해당은 글루코스가 두 개의 피로부산이 되고 두 개의 ATP를 만드는 과정, 생성되는 물질은 젖산. 끝이고 유산소성 과정 재료는 두 가지요. 두 가지. 여기 지방산도 들어와야 돼. 지방산도 쏙 들어와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지방산 아니면 탄수화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단계는 아세틸코에, 크랩스 회로, 전자전달계, 에너지 뻥뻥뻥뻥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산이 이렇게 아세틸코웨이로 쑥 들어오는 과정을 아까 뚱뚱한 무슨 베타산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죠. 지방은 베타산화 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남은 게 뭐냐? 전자 전달계만 남았어요. 전자 전달계만 알면 여러분들 에너지 대사 박사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림 한번 보고 정리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전자 전달계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